자,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 그 측정에 필요한 도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해독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좀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 실습했던 거 기억나죠? 얘는 오토콜리메타, 그죠? 오토콜리메타로 측정을 한 거하고 수준기로 측정을 한 거하고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 이 수준기하고 오토콜리미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 측정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을 크게 나누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측정하는 항목을 크게 나누면은 길이하고 각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길이하고 각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치수를 측정한다든지, 그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하공차를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뭐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뭐 진원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길이냐 각도냐 뭐를 측정하는 거냐 라는 것은 어떤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치수를 측정하면 측정 결과가 단위가 뭘로 나와요? 치수를 측정하면, 그렇죠, 밀리미터. 치수는 밀리미터. 기하 편차는 측정을 하면 결과가 뭘로 나와? 마이크로미터. 표면 거칠기는 표면 거칠기 측정하면 여러분들 결과가 뭘로 나왔어요? 마이크로미터. 진원도 측정하면 뭘로 나와? 이것도 마이크로미터, 그죠? 각도를 측정하면 단위가 뭘로 나와요? 도로 나오거나, 우리 오토콜리메터 같으면 주로 초로 나왔죠,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치수다, 기하편차다, 표면 거칠기다, 진원도다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결과가 같은 단위로 나와. 같은 단위. 그래서 이것은 같은 항목이다. 길이라는 같은 항목을 측정하는 거다. 그런데 각도를 측정하면 단위가 달라지죠. 각도를 측정하면 단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목을 측정하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단위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치수는 밀리미터로 단위가 나오는데, 기하 편차는 마이크로미터로 단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성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같은 얘기예요. 미터라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이 마이크로라는
접두어 또는 밀리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밀리미터 또는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건 여러분들 국제 단위계 시간에 우리 배웠으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접두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접두어로 뭐라 그래요? 10의 접두어. 정밀 측정 공학 시간에 국제 단위계 배웠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접두어 명칭이 뭐야? 그러면 10의 3승은 접두어가 뭐예요? 10의 3승. 기억이 안 나?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측정을 했다면 나와야 되는 접두어들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야?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10의 마이너스 9승 또는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10의 마이너스 12승. 금방 메가라고 한 거가 어떤 거야? 크게. 금방 누가 메가라고 그랬잖아. 메가. 10의 6승. 요게 메가라고 그랬죠. 메가. 그제? 요것이 요때는 대문자예요. M.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거는 하드 용량 같은 거 쓸 때, USB 용량 같은 거 쓸 때 많이 쓰죠. 그죠? 10의 3승은 어? 아니, 바이트는 단위고 지금 접두어를 얘기하는 거잖아. 10의 3승은 킬로. 소문자로 K. 그죠? 아이, 여러분들 킬로그램 1kg 하면은 이거는 1g 곱하기 1000이잖아. 그죠? 요때 1000이라는 게 뭐야? 10의 3승이니까 킬로잖아요. 그래서 요 킬로가 그래서 붙은 거야. 요게 이렇게 1g에 10의 3승. 또 킬로미터 1m가 그죠? 1m가 있는데 이것이 1000배, 이것을 1000배 하면은 얘가 1km잖아. 이 킬로라는 게 10의 접두어예요. 1000이라는 1000, 10의 3승. 그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뭐야?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게 밀리잖아, 밀리. 소문자 M. 그래서 1mm는 뭐예요? 1mm. 1000분의 1m가 1mm잖아. 이 1000분의 1이라는 게 마이너스 3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밀리가 마이너스 3승이 요거라고. 마이너스 6승은 뭐예요? 어? 마이크로미터가 아니고 마이크로. 여러분들 10의 접두하고 단위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 얘는 마이크로야.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라고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 세컨드는 뭐야? 1초에 10의 마이너스 6승 초가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10의 접두어하고 단위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럼 10의 구승은 마이너스 구승은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요새 많이 쓰는 거. 나노미터 할 때 많이 쓰잖아. 이게 나노야, 나노. 그럼 10 마이너스 12승은 뭐야? 피코. 근데 우리가 나노까지는 많이 쓰는데 이 밑에 이제 피코, 펜토, 아토, 욕토, 제토 뭐 쭉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많이 안 사용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노다 라는 것까지는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의 3승이 킬로다. 킬로미터 하면 1m에 1000배, 킬로그램 하면 1g에 1000배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1m는 1000분의 1mm는 1000분의 1 미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 또 1 나노미터는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10의 접두어,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요거는 밀리미터, 그죠?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는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 그죠? 맞나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 6승, 9승 요렇게 이제 일을 하면 된다 하는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 그죠? 요건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 밀리, 마이크로, 나노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토콜리메터하고 수준기는 얘는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 측정기예요. 그렇죠? 각도 측정인데 우리가 측정하는 진직도는 각도가 아니고 마이크로미터 또는 밀리미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 측정을 해놓고 얘를 각도로 측정한 것을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거쳐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토콜리메터일 때 각도를 어떻게 변경을 했죠? 내가 1m에 대해서 이 1초라는 것은 1m에 대해서 4.85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차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토콜리메터를 측정할 때 초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꿔줄 때 여러분들 곱하기 얼마를 했어요? 0.5를 했죠? 초 곱하기 0.5를 해서 얘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꿨어. 왜 0.5를 했냐 하면 얘가 1000mm일 때 4.85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측정할 때 반사경의 길이가 얼마였죠? 오토콜리메터에서 반사경 밑면의 길이가 얼마였어? 105mm였죠. 얘가 105였어. 그러니까 1000mm일 때 4.85였으니까 105mm일 때는 요 높이차가 얼마겠느냐? 요거 그죠? 1000mm일 때 4.85 마이크로미터 했으니까 105일 때는 얼마겠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약 0.5 마이크로미터가 나온 거예요. 요 비례식으로 했더니 요게 0.5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토콜리메터에서 읽은 각도 차이 곱하기 0.5 해가지고 마이크로미터로 변경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나요? 그때 0.5가 나누기 2분의 1이 아닌 거예요. 곱하기 0.5인 거예요. 그러면 수준기 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요? 수준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각도를 측정하는 측정기인데 수준기에서는 우리가 수준기에서 읽은 값이 뭐예요? 오토콜리메터에서는 초로 읽었는데 수준기에서는 뭘로 읽었죠? 눈금으로 읽었어요. 몇 눈금이 움직였느냐 이걸 가지고 따졌죠. 그러면은 몇 눈금이 움직였느냐를 마이크로미터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 곱하기 4 해가지고 값을 구했죠. 그래서 그 곱하기 4라는 게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얘가 이런 수평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순기를 올려놓는 거야. 그러면은 눈금이 이렇게 있었죠?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기포가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양쪽 끝에 예를 들면 딱 이렇게 다 있었어. 그런데 얘를 1m에서 얘가 20 마이크로미터 1000mm에서 20 마이크로미터 경사지도록 이렇게 경사가 지잖아요. 요 경사진 곳
1000mm에 대해서 20마이크로미터 경사 진 곳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증기를 올려놨더니 요 눈금이 한 눈금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한 눈금이 이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실습한 고수증기의 감도예요. 그러면 얘가 1m에 대해서 20마이크로미터를 움직였더니 한 눈금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수증기에 보면 이런 글자가 써 있었죠. 1디비전. 이렇게 써 있고 0.02mm 슬래시 미터. 수증기에 이런 표시가 있었죠. 이 표시가 뭐냐 하면 한 눈금. 이게 눈금이라는 뜻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비전 할 때는 어느 부분,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무슨 품질 부분 이렇게 표시할 때 퀄리티 디비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눈금이라는 뜻이에요. 눈금이라는 뜻이고 0.02mm per 미터. 이거는 1m당 0.02mm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면 1m에서 0.02mm 요거 기울었을 때 한 눈금이 움직인다. 이 한 눈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기를 잘 보면은 거기에 그 측정기가 최소름금이 얼마고 감도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이얼 게이지 같은 거 측정하잖아요. 다이얼 게이지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다이얼 게이지는 인디게이터라고 측정을 했는데 얘가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바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다. 여기 눈금이 있고. 그래 이걸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 움직인 양을 약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FIM이라고 하는 데였어요. FIM이에요. 이 FIM이 예를 들어서 5칸이었다. 그럼 눈금이 5칸인데 얘를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얼마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얘가 얼마인지는 요 측정기 요 다이얼 게이지에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0.01mm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디게이터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쭉 눈금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뭐 1마이크로메타 2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요 한 칸이 얼마라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0.01이다 그러면 5칸 곱하기 0.01은 0.05가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이게 2마이크로메타짜리였다 그러면 5 곱하기 0.002는 0.01이 되는 거고, FIM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증기에 1디비전 0.02mm per 미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정반의 높이차를 각도에서 길이로 변환하는 과정, 요거 간단히 설명했는데 요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나중에 설명하라든지 뭐 또는 누가 필요해서 알려줘야 된다든지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오토콜리메이터로 측정을 했을 때는 이게 한 25에서 30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어요. 진직도가. 그건 여러분들 1학기 때 실습을 한 거예요. 근데 수준기로 측정을 했더니 얘가 한 7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와요.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왜 나는 것이냐 라는 거를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도 차이. 그러니까 감도라는 것은 그 최소 눈금을 변화시키는 양인데, 요게 수준기는 얼마였어요? 0.02mm였죠. 그죠? 오토콜리메터는 4.85 마이크로미터였어요. 이거는 약 0.005 밀리미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토콜리메터가 수증기보다 4배 정도 감도가 더 예민하다는 거죠. 그만큼 더 민감하게 이 각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것이 더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값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3차원 측정기로 실습을 하고 있죠. 3차원 측정기로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실제 형상은 이렇게 생긴 면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로 직선 측정할 때 보통 몇 점 측정해요? 2점 측정하죠? 근데 그 2점을 측정하는데 뭐 3점 측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3점을 측정하는데 여기 이렇게 3점을 측정했어. 그러면 이 측정 결과를 3차원 측정기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이 3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계산을 하고 이거로부터 편차가 있는 것을 이제 진직도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직도가 거의 제로죠.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 이렇게 여러 군데를 여러 점을 측정을 했어. 그러면 3차원 측정기가 이 측정한 값을 가지고 이렇게 평균 직선을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진직도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세밀하게 여러 점을 측정한 거하고 3점만 측정한 거하고 어떤 것이 실제 직선에 더 가깝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 점을 측정한 거죠. 요 직선이죠. 요 직선. 여기 진직도도 나오고. 그래서 3차원 측정기에서 여러 점을 측정할수록 어떻다? 실제 형상과 더 가까운 직선을 계산할 수 있고 진직도도 실제 형상에 가깝게 측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오토콜리메터하고 수준기에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저 정반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오토콜리메타는 반사경이 105mm씩이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고, 또 여기서 105mm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측정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오토콜리메타로 측정하면 지금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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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이 정반의 진직도 부분을 측정을 하는 결과가 되죠. 근데 만약에 수준기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얘가 그냥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왜냐? 오토콜리메타는 얘가 105mm였고 수준기는 얘가 200mm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토콜리메타에서 측정을 했던 여기 요런 점, 그죠? 이쪽도 또 그런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토콜리메타로 측정할 때는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직선이 오토콜리메타로 측정을 할 때는 직선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수준기로 측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직선이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준기, 얘가 오토콜리메타. 이렇게 보면 이 오토콜리메타로 측정하는 것이 더 값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측정 간격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오토콜리메타는 105mm 간격으로 측정을 했고 수준기는 200mm 간격, 즉 약 2배 정도 측정 간격을 크게 했기 때문에 또 미세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내가 생각한 의견을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요거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서 논의를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요 정반의 진직도 측정이었어요. 자, 여기서 어떤 의도로 요 과제가 나갔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오토콜리메타하고 수준기의 원리, 그 다음에 정반의 높이차를 각도에서 길이로 변하는 과정, 그 다음에 두 측정값의 차가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는 오토콜리메타로 측정하는 게 좋겠는가, 수준기로 측정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은 그 면의 상태나 정밀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